줬는데 계속 자나 보더라고. 잠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지만. 아유. 형은 학교에서 안 자지? 자주. 아, 자? 수업 시간에 막 자? 자습 중에는 자죠. 아, 그 잡시하는 뭐 약간 취침이 국물 아니야? 자, 또 시작해 봅시다. 그런 공지를 하고 시작해. 연습 문제를 숙제를 줄까 몇 개를 실력으로만 같이 하는 게 좋겠지? 256쪽. 숙제로 주면 못해요. 256은 여기서 하자. 자, 우리 두 명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안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참. 쟤는 다 여자죠. 남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저는 3학년부터 남학생 별로 없었어요. 아니, 학원 자체에 여학생이 좀 많은 거 같아 지금. 여기로 이사 오면서 그래도 저쪽에 있으면 이제 상여중이랑 뭐 여중 여고가 좀 많잖아. 여중이 좀 많지. 여중이 좀 가까웠잖아. 고덕이랑. 비중이 여학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것 같고. 여기로 왔으니까 이제 좀 남학생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안 들어도 되는데. 나도 공감은 안 들어도 돼. 굳이. 우리 256쪽 볼게요. 256쪽에 연습 문제 실력은 네 문제 있는데 문제가 이제 엄청 어렵진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256쪽에 270번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270번. 270번 고민하고 한번 풀어봅시다요. 짠. 봅시다. 얘는 이제 값을 이제 대수관계를 비교하라 이러는 건 아니고 내분점 외분점인데 이 A점의 좌표는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눴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 중점 좌표 되겠죠. 얘는 이제 중점의 좌표 될 거니까 임의로 가운데에서 찍어주면 될 거고. 그쵸?
중점 좌표가 될 거고요. 이 비점의 좌표는 제가 1 플러스 2죠. 딱 봤을 때 얘가 1대 2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1하고 루트 3 곱한 거, 2하고 루트 2 곱한 거, 그죠? 얘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될 거니까 이 비점의 좌표를 찍으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 좌표돼서 요쯤에 어떤 b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C점의 좌표는 3대 1로 3 빼기 1이니까 얘는 3대 1로 외분점이 되겠지. 그래서 공식이 모양돼서 3 곱하기 3 루트 3, 1 곱하기 루트 2에서 뺀 거. 얘가 외분점 좌표 될 거니까 그러니까 P에서 3만큼, Q에서 1만큼 떨어진 형태. 3대 1꼴로 해서 외분점의 좌표 돼서 C가 여기쯤 찍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점부터 순서대로 나타나죠. 맨 왼쪽에 있는 게 B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A고 그 다음에 있는 게 C다. 여기까지 우리가 써보자. 이게 문제고요. 그죠? 엄청 어렵지 않지? 밑에 271번도 한번 읽어보고 고민 한번 해볼게.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읽혀 이 문제는. 문제에서 보면은 얘를 너무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너무 작게 할 것 같아서 크게 그리고서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를 대충 임의로 하나 그려놓고요. ABC를 그려놓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이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T 1대3이니까 여기를 뭐 K로 두면은 여기는 이제 3K 꼴이 되겠죠. 뭐 3K 꼴로 해서 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그려질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BC를 2대3이니까 B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C에서 3만큼이면 요 왼쪽에 있겠죠. 이만큼 3만큼. 왼쪽 좀 씌울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고 3만큼 떨어진 점 외분점이자 B라 그러면은 여기를 뭐 K라는 문자 썼으니까 2L이면은 여기는 뭐 3L 되겠죠. 3L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AB를 1대2니까 1만큼 가고 2만큼이죠. 그때 점의 좌표로 그 F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쭉 만들어 주는데 삼각형 FEB는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FEB는 그때 삼각형 ABD의 삼각형 ABD의 몇 배가 될 겁니까? 뭐 여기 네모로 그냥 쓸까요? 여기에 들어갈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문제 되겠죠. 그렇죠? 해놓고 나 생각해볼게. ABD의 넓이를 S로 둡시다. 얘를 S로 두면은 여기가 S면은 여기 1대3이니까 여기는 3S 되겠지? 3S. 여기서 선을 긋게 되면은 얘가 또 2대3이고, 그렇죠? 여기는 L이 될 거니까 여기 또 1대2죠. 여기가 4S면 여기는 8S, 그렇죠? 두 배가 될 거니까 여기 또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8S 되겠죠. 그렇죠? FEB는 몇 S가 될 거냐? 16S가 될 거고 얘는 S가 될 거니까 곱하기 몇이 필요하냐면 16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몇 배가 될 거다? 16배가 될 겁니다. 까지? 갈 수 있겠죠. 됐어요? 상황 됐겠지? 됐을 거라 믿고 갑시다. 그렇죠? 밑에 272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기가 되게 분수가 나서 꼴배기 싫은데 한번 해볼게요. 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 한번. 교육청 기출이야. 실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문제. 272번.
72번 보면은 얘는 이제 P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점의 좌표 3개를 줬죠. 그리고 요 길이가 같다 그랬고, 그럼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A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0에서 4까지 4의 제곱, 3에서 3까지 4의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뭐 3대 4대 5 해서 이가 5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5인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AB의 길이도 마저 구해주게 되면은 얘가 0에서 마이너스 5까지 5의 제곱,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9까지 10이죠. 플러스 12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가. 얘도 마찬가지 5대 12대 13에서 이 길이가 13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행선이었으니까 그 평행선과 선분 길이를 통해서 얘가 13대 5면 저쪽이 13대 5면 요 반대쪽에 있는 요 선분 길이의 비도 얘가 13대 5가 되겠죠. 맞아요. 13대 5가 될 거고 13K 오케이. 뭐 이런 거 될 거고, 그럼 B라는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하고 그리고 C라는 점 4, 0을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13대 5로. 그러니까 13대 5로 어떤 점이냐면 외분하는 점이 우리가 구하는 요 P의 좌표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갖다 씁시다. 13대 5까지 구해주고 났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이 잘 정리되면 돼. 그렇죠? 길이를 통해서 뭐 13대 5인 것까지 했고요. 여기가 13대 5니까 이쪽도 13대 5로 얘가 외분하는 점이 될 거다까지.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리를 해보면 P점의 좌표가 13 빼기 5분의 13 곱하기 4에서 60 52. 그 52에서 5에서 마이너스로 곱하는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20으로. 곱만. 마찬가지 13 빼기 5분의 13 곱하기 0이고, 맞죠? 그리고 5랑 마이너스 곱하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45로.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쓰면 P점의 좌표는 8분의 77. 콤마 또 마찬가지로 8분의 45. 이렇게 해서 P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분수가 나왔지만은 막상 이제 연산이 엄청 더럽지도 않아. 닷셈 뺄셈밖에 없어요. 마지막 273번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273 시도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직선의 방정식 나옵시다.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OAB가 있고요. 요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OB의 연장선과의 교점을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OB의 연장선과 교점이 뭐 이렇게 있겠죠? 외곽이 또 이렇게도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OB의 연장선 만날 수 없는 거고 이쪽으로 그어진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질 거고 얘가 이제 외곽 이등분선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보조선 하나 기억해주면 좀 편해요. 얘랑 이제 평행하도록 요 점에서 출발하는 점, 한 선을 하나 그어주게 되면 얘랑 이제 억각이 되는 게 요놈의 억각, 요 놈이 동의각 되는 게 여기가 동의각 되겠죠.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 길이는 6이고 0부터 6까지.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0,0이야. 0,0이 아니라. 그렇죠? 얘는 이제 얼마냐? 6에서 3을 빼면 3이고 4,0께 4고 그래서 3대 4대 5가 돼서 이 길이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오면 얘도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6대 5면은 평행선이니까 얘도 6대 5가 되겠지. 맞나? 그죠? 얘가 6대 5가 되는 거 확인. 얘가 6K면은 여기는 5K 꼴 이렇게. 얘가 6대 5, 얘가 6대 5. 평행선과 선분 길이비.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구한 이 D점의 좌표는 1.5, 요 1.5하고 0,0과 그리고 B점의 좌표 4,3을 몇 대 몇이냐면 6대 5로 또 외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D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분점 공식 쓰면 6 빼기 5분의 6 곱하기 4, 24 그리고 5에서 0 곱한 거 뺄 거고요. 0을 그냥 빼면 되고 마찬가지로 6 빼기 5분의 6 곱하기 3 하면 18 그래서 5하고 0 곱한 걸 또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D점의 좌표는 24,18이 될 거고 그때 A 빼기 B를 구했으니까 24에서 18을 빼면은 얘는 답이 6이 될 겁니다. 까지? 네? 맞아. 아니요? 배낭구 구했어요. 뭐라고? 배낭구 구했어요. 계산 구했다? 뭘 구했는데? 외곽이랑 내각 이등분선을 구했어요. 다시 정리. 정리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실력업 네 문제를 같이 쭉 했고요.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꼭 한 번씩 더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좀 한 번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또 혹시나 이제 복습하면서 잘 안 풀리면은 영상 보고 한 번 더 풀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0.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어. 이제 조금만 좀 더 나가자. 자,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그랬고. 얘는 우리가 그래도 중등 때 많이 다뤘어. 특히나 이제 2학년 1학기 때 많이 다뤘었어요. 두 번째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직선을 언제 처음 배웠을까? 직선을 1학년 때? 중1 때 중1학년 2학기 때 배우긴 했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직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직선의 결정 조건. 점 두 개를 우리가 그어줬을 때 이제 하나의 직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혹은 이제 하나의 점을 찍고 방향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이제 그 대수로 넘어가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그래프가 직선이 됐던 게 뭐 있었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던 게 뭐 정비례, 반비례, 그리고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지금까지 배운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선이 그려졌던 게 정비례식 y 이퀄 ax 그것도 직선이었고 그리고 y 이퀄 ax 플러스 b 꼴 그것도 직선이었죠. 맞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일반적인 식 형태가 y 이퀄 1차식 형태 ax 플러스 b 꼴의 형태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직선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얘는 직선이 그래프가 될 거다고. 그때 요때 요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기울기지요. 그렇죠. 요 a가 의미하는 게 이제 기울기였고요. 기울기였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이 될 거다 해서 얘가 기울기였고 두 번째 요 b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얘는 이제 y 절편을 의미했었지. y 절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지는 모양이 하나가 있을 거다. 이고요. 직선의 개념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려지는 형태는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하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뭐 c 이퀄 0을 해서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했을 때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해줬을 때 얘를 정리해줬을 때 y가 마이너스 b분의 ax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 꼴로 1차 함수 형태로 정리되면서 얘도 뭐가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직선이고요. 보통 보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얘도 물론 직선의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위에 있는 식보다 밑에 있는 식이 좀 더 일반적인 식인 이유가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a가 0이 돼버리면 y 이꼴 어떤 b라는 형태가 돼서 평면적표 안에서 y 값이 일정한 그래프에서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y축에 대해서 수직인 그래프 이거 b고 이제 y 이꼴 b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게 y 값이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 x 이꼴 p다 뭐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없어. 근데 이 밑에 식에서는 근데 a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y가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그리고 b에다 0을 넣게 되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서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식이 좀 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밑에 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는 우리가 중등대 했던 거 연장인데 식구하기야.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식구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식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어느 거 쓰는 게 더 편할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밑게 편해보이네요. 뭐라고? 밑게 편해. 저 위에 있게 편한 게 여기서는 미지수를 3개를 구해야 되지. 맞아? 근데 위에서는 두 개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만 구하는데 x 이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위에 식을 썼을 때 문자 두 개만 구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 구하기에서 첫 번째 유형은 얘는 우리가 좀 자유로우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1,3을 지나고 한 점이 1,3을 지나고 그때 기울기 값이 2인 직선을 구해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의 모양을 우리가 y 이꼴 ax 플러스 b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y 이꼴 2x 꼴 쓰고요. 1에다가 x에다 1 넣었을 때 3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 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다. 뭐 이걸 또 표현하는 뭐 다른 형태의 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양해방을 이루는 각도가 45도다 이런 식으로 얘가 45도래.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x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도 1만큼 증가하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맞죠? 1대1이 돼서 요 45도라는 거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1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y 이꼴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었을 때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꼴로 해서 y절편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기울기 한 점. 얘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문자를 써서 쓰게 되면은 기울기가 m이고 그리고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식을 구하는 방법이 y에서 y1을 빼고 기울기 m을 곱하고 x에서 x1을 뺀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 이 형태. 그러니까 얘를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때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는 점의 좌표, 직선의 좌표 한 점이 x, y로 했을 때 이 두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x 빼기 x1분의 x값의 변화량분의 y 빼기 y1이 기울기고 그때 기울기가 m이다. 여기다 x 빼기 x1을 양쪽에 곱하게 되면 y 빼기 y1이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도형의 이동을 배웠어. 평행 이동 배웠는데 y = mx에서 얘를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가면 얘가 y 빼기 y1을 넣고요. m에다가 x 빼기 x1을 집어넣어서 x축 x1만큼 y1만큼 가면 0,0을 지나던 게 x1, y1을 지나게 되겠죠. 맞나요? 갑자기 많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평행이동으로도.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구하는데 그냥 이제 2x하고 1 넣고 얘가 3이 되게 해서 2 더하기 1 돼서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등 때 많이 풀었단 말이야. 이렇게 풀 걸 계속 할 거야. 근데 이제 이 형태 모양도 우리가 눈에 좀 익혀놓자고. 이거 자체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쓰는 경우가 뒤쪽에 이제 원의 접선 구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거다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좀 편한 형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직선을 결정 조건 할 때 그러니까 두 점을 찍고 선을 그었을 때 직선 될 거고 한 점과 우리가 방향을 알면 직선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점과 방향을 하는 게 기울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점을 알 때 또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구하게 되면 얘는 예시를 들어서 뭐 1,2하고 한 점이 1,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4를 지날 때 마이너스 4를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1번에서처럼 생각을 할 거야. 우리가 또 결국 뭐가 필요하면 저 앞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a 값, b 값을 구할 거지. a 값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에서 3까지 변화량이 이만큼 증가했죠.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3 빼기 1을 해서 x값 변화량분의 뭐 순서 맞춰서 빼는 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에서 y값의 변화량. 자, 그렇게 해서 얘는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6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 그러고 나면 식을 모양 우리가 y = 마이너스 3x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5를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는 방법.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x절편 y절편인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때 우리가 구해보라고 하면 자, x절편 a라는 거는 a, 0인 거고 x절편 a. 그렇죠? x가 a일 때 y 값이 0인 거고 y절편 b라는 건 x가 0일 때 y 값이 b라는 게 되겠죠. 그럼 x 값의 변화량이 a 빼기 0분의 y 값의 변화량이 0 빼기 b로 써서 기울기를 구할 거고요. 그렇죠? 기울기 값은 그러면 a 마이너스 a분의 b 꼴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향을 세우면은 y 꼴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x고요. 그때 y절편이 b로 주어졌으니까 y절편 값은 그냥 플러스 b로 그냥 쓰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쪽을 a로 나눠주게 되면 b분의 y가 마이너스 a분의 x꼴이 될 거고 플러스 b는 1로 나눠줄 거고 얘만 이항하면 a분의 x 더하기 뭐 b분의 y가 뭐 1입니다. 그래서 x절편과 y절편 할 때 x절편분의 x, y절편과 y는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식을 쓰는 걸 유도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안 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그리고 두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안 구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약간 이런 거는 기울기 값이 딱 주어진 경우인데 0이 아니거나 기울기가 이제 값이 있는 거, 그렇죠? 있는 것들인데 직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기울기가 없는 것들이 있죠. 이제 뭐 평면접배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렇다. 그려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x축에 대해서 수직인 그래프. 이렇게 해서 얘가 x축의 수직인 그래프. 얘를 이제 p라고 하면은 얘는 y가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x 값은 항상 p로 일정이니까 x 이퀄 p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또 수직인 그래프, 양수 뜨는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축에 대해서 수직인 그래프도 요점의 좌표가 q라고 했을 때 x 값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y 값은 항상 q일 겁니다 해서 y 꼴 q로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에서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이 x축의 의미는 뭐가 될 거냐면 x 값은 변해요. 근데 y 값은 항상 뭐가 된 거냐? y 꼴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마찬가지 y축도 y 값은 계속 변하는데 x는 항상 0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x 이꼴 0입니다가 또 y축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도 그냥 상식처럼 기억해 주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배웠고요. 문제를 한번 가볼게. 여기는 이제 그 살짝 중등 복습 느낌이긴 해요. 중등 복습 느낌이니까 해보고 위치 관계 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필수 예제를 한번 봅시다. 1번. 이제 개념 인식을 좀 몇 개 볼까? 굳이 이거는 숙제로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직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별게 없는데. 이거 먼저 했고. 그럼 이제 필수 1번을 보면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2고 그리고 6,8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3인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써놨죠. 얘는 그냥 문제를 조금 꼰 거야. 그렇죠? 건데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4랑 6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2 콤마 그리고 2랑 8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10 콤마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1,5인 것까지 구해줬고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은 y 꼴 마이너스 3x고요. 그렇죠? 그리고 1,5 중점을 지날 거니까 1 대입했을 때 5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8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8까지 써주면 얘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의 형태로 그냥 써도 되는데 y 빼기 5가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빼기 1꼴에서 얘만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다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필수 1번이 풀리겠죠. 그래서 점과 기울기인데 뭐 점을 이제 구하고서 문제를 풀어라. 약간 좀 그냥 귀찮게 한 거예요 문제를. 자, 필수 2번도 한번 보면 필수 02번을 또 보면요. 여기서는 두 점 A가 7,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B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8일 때 그때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아우씨 귀찮다까지 내분점과 그죠? 그리고 내분점과 그리고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아까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게 그냥 또 나온 거야. 그럼 내분점 좌표부터 구하잖아. 아 이거 되게 귀찮게 하네. 내분점 좌표 우리가 P라고 하면 P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3 플러스 2에서 3하고 2 곱한 거 6 그리고 2하고 7 곱한 거 플러스 14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연습이 돼 있으면 편할 거고 안 돼 있으면 이제 불쑥 튀어나오면 싫은 거고 이래요. 2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까지. 그래서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얘는 4, 얘또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거죠. 얘하고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4에서 5까지 1 증가하는 동안 마이너스 6에서 2까지 8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8이니까 y 이꼴 8x가 될 거고, y 이꼴 8x에다가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되려면 4 넣으면 4, 8에 32 마이너스 38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크다고?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 됐죠? 밑에 확인 체크를 좀 풀까? 좀 풀고 가자. 자, 이거 317번 한번 해볼게. 317번이 좀 낯설 수 있어서 317번 한번 해봅시다. 되게 확인 체크가 되게 귀찮게 하는데 평면적도 복습하라고 자꾸 하네. 확인 체크 317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같이 해볼게. 317. 루트 3x 그리고 플러스 ay 에다가 플러스 b 이꼴 0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얘가 이제 이놈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일 때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놓고 60도 얘가 60도 이렇게 요거를 구하자 이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의 한 점이 주어진 건데 x축과 이루는 60도래.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임의로 만들면 우리가 길이 b가 몇 대 몇이었냐면은 요 길이가 2면은 요 길이가 1이었고 피타고라스 2에서 여기가 루트 3인 거. 그래서 얘는 이제 3-를 좀 기억을 해주면 얘가 60도 그리고 30도일 때 1대 루트 3대 2가 됐던 거. 요 그림이 좀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x축과 이루는 거 60도라는 거는 얘가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보면은 y 이꼴 루트 3x에다가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얘는 2 넣으면 2 루트 3 그러면 요거만큼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이 더 빠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나올 거고 얘를 y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루트 3x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꼴로 그렇게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전체가 b가 될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구하라는 게 a 빼기 b였죠.
A에서 B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부호 반대돼서 뭐 2루트 3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A 빼기 B까지. 그렇죠? 조금 이제 갑자기 좀 삼각비가 나와서 당황할 수 있어서 미리 하나 좀 정리를 했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필수 이제 3번, 4번도 한번 볼게요. 필수 3번이랑 4번. 꼼꼼히 한번 또 가봅시다. x 절편이 6이고 x 절편이 뭐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직선 위의 두 점 a,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4, b가 있을 때 a, b 값을 뭐 구하여라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편할 수 있긴 해. 6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가 x절편분의 x절편 x, y절편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분의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되기 위해서는 a는 3이다까지 우리가 구하면 되고, 맞죠? 두 번째 식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6분의 4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얘가 또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3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때 구하라는 게 뭐였냐? a 곱하기 b.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a, b 값은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하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x절편, y절편 이용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래. 그래서 x절편이 6이라는 건 6,0과 그리고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거니까 x가 6만큼 감소하는 동안에 y도 2만큼 감소.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3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3분의 1 a 빼기 2가 돼서 뭐 a가 3이 될 겁니다. 그냥 구해주고요. 마찬가지 4, b를 대입해서 y가 b인데 x에 4 대입했을 때 3분의 4 빼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고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로 구해주고 그래서 이 두 점에서 우리가 식을 구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 두 점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식 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필수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골이야. 그냥 이제 시험 내기도 좀 좋고 그냥 이제 기울기 개념 문제 물어볼 때 필수 4번이 중등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중등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고 많이 이미 다뤘을 건데 A점의 좌표가 3,2고 그리고 B점의 좌표가 뭐 1, 마이너스 1이고 뭐 C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2야. 그죠? 그랬을 때 얘가 한직선 위에 있을 때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뭐 한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고 C가 있고 다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A에서 X값 변화량 Y값 변화량 B에서 X값 변화량 Y값 변화량 했을 때 두 개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겠지? 맞아? 기울기가 어떨 거야? A, B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3에서 1을 뺀 것분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게 될 거고 그다음에 B, C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반대로 뺄게 이거는 A에서 1을 뺀 것분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 된 거. 얘를 그냥 풀어주면 되겠지. 얘는 지금 정리를 마저 하면 2분의 3이고 2분의 3이 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대각선끼리 곱해주면은 뭐 얘를 정리해서 3A 빼기 3이 뭐 마이너스 2이다. 그럼 3A는 뭐 1이다. A는 3분의 1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서 얘도 한 개 정도만 해봅시다. 다른 거 말고 322번 한번 해볼까? 322번 숙제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322가 이제 아까 필수에서 4번 풀었던 형태 문제. 답은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고. 자, 기울기 한 직선이 있으니까 이 두 개에서 기울기를 구했을 때 2에서 1 뺀 거 2 빼기 1분의 k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k 플러스 1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k에서 1을 뺀 거 마이너스 k 빼기 2 분의 마이너스 10에서 k 뺀 거 마이너스 10 빼기 k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했고요. 얘가 기울기잖아. 두 기울기가 같을 때니까 두 대각선끼리 마찬가지 구해주면은 k 플러스 1하고, 얘는 뭐 마이너스를 못 꺼내서 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 얘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이죠. 뭐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여기서 마이너스 없애서 k 플러스 10으로 나올 거고요. 정리 2항에서 정리만 하면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 이꼴 0이니까 뭐 인수분해까지 해줘도 되고, 해줘도 돼서 2 또는 마이너스 4 해서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뭐 두 개의 모든 k 값 합이거나 곱이 아니라 합이었습니다. 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해서 풀어도 되고,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부호만 반대가 돼서 풀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관계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 5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형을 2등분하는 경우들인데, 문제 따라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무작정 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직선이 뭐 대충 뭐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뭐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뭐 x축과 수직인 게 얘를 이제 2등분 할 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구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애들이 있어.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얘가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이 2등분한대. 얘가 다른 한 점 뭘 지나야 될까?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를 2등분한다 그러면 쭉 지나가는데 얘랑 얘가 길이가 같아야 두 넓이가 서로 같겠죠. 맞아? 그렇기도 하고, 또 반대로 B를 지나고 얘를 2등분한다 그러면 B와 마주본 대변을 또 2등분하는 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그은 직선이 이 삼각형 2등분한다는 거는 그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갈 거다. 뻔하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직사각형에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얘랑 얘가 넓이가 같도록 지나간대. 얘는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나갈까? 중점 연결하는 거. 그렇지, 맞아. 대각선을 그었을 때, 또 대각선을 그었을 때, 혹은 대각선의 중점을 얘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겠지. 맞죠? 뭐 그런 형태. 또 얘랑 비슷한 게 평행사변형도 있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도 어떤 임의의 어떤 직선이 얘를 2등분한다 그러면 얘도 뭘 지나간다? 대각선의 중점 또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갈 거다. 마찬가지로 마름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특징은 어디서 온 거냐면 뭐 평사에서 당연히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어떤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인 경우에 얘가 이제 어떤 직선이 그 평행사변 2등분하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거다. 그걸 정리하는 게 밑에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필수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도 방금 설명했던 거 풀면은 필수 5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 05번을 보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9,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다. 그리고 C점의 좌표가 3,4인데 얘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지나고 ABC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얘를 이거 굳이 구하냐? A를 지나고라 그랬죠. 그럼 삼각형을 대충 그릴게. A점이 있고 BC가 있어. 그리고 A점을 지나면서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때 얘가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죠.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였고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 BC의 이 중점을 지나갔을 때
넓이를 2등분 하겠죠. 맞죠? 그럴 거니까 중점의 좌표 m을 구하면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1,3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2 나누기 2하고 4 더해서 6이니까 나누면 또 3이 되겠죠. 중점의 좌표 1,3을 지나는 직선 될 거고 x값이 3 증가하는 동안 y값이 1이 감소.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1 넣었을 때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고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7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수 있다. 틀렸는데? 3이 되려면 3분의 10이 있어야 되는데 3분의 9가 13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방금 이제 아까 여기 설명했던 내용 가지고 밑에 몇 번을 풀어볼까? 325번을 한번 해봅시다. 325. 자, 3이면 뭘 지나야 돼, 점을? 얘가? 저 1하고 5 가운데 있는 점이 3이고 4하고 2 가운데 있는 점이 3,3이지? 그게 이제 kx 빼기 4y 플러스 3 이꼴 0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점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k 빼기 12 플러스 3이요. 그러니까 3k 빼기 9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3이다. 맞아? 나오긴 나왔는데 이상한 답이 틀렸다는 건? 12 더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을 11로 틀렸어요.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필수 6번 봅시다. 보는데 A, B, 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 자, 1번부터 봅시다. A, C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 C가 뭐 0보다 크다일 때 다음 직선이 지나는 4분면을 구하라. 했을 때 이게 사실 이렇게 도구도 풀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편하냐면 1차 함수식의 형태를 썼을 때 y꼴 뭐 mx 플러스 n꼴이다 했을 때 얘를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하기 더 편해요. y좌편 찍고 양수냐 음수냐 생각하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예식을 좀 바꿔주자. 바꿔주면은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로 이항에 넘어갈 거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b분의 c 이렇게 될 거다. 그럼 a 곱하기 c인데 a, b, c 이렇게 두고서 두 개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두 개가 이제 부호가 같은 경우들이죠. 플러스 플러스거나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그러니까 b, c가 0보다 작다는 거는 b하고 c는 부호가 또 같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다 플러스거나 다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되겠네. 맞아? 조건을 하면
그럼 a분의 b는 b분의 a는 두 개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플러스죠. 전체를 하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래도 기울기가 y절편 마이너스. 1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y절편이 음수고 기울기도 음수인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4분면은 2, 3, 4가 되겠죠. 1번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됐어? 2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2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A, B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BC가 또 BC는 0보다 크다 그랬죠. 얘도 그냥 A, B, C 나열하고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A하고 B,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건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 B부하고 C는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다시 이 식으로 넘어갑시다. 이 정의된 식으로. 그럼 A, B분의 A가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 맞죠?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될 거고. 그리고 BC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y절편은 음수, 기울기는 양수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저쪽 안 되겠네. 잘릴 것 같은데. 밑에다 되니까.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 음수니까 얘는 1, 2, 3, 4 중에서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날 거다가 요 2번이 되겠죠. 자, 3번도 한번 볼게. 3번도 한번 따져봅시다. 3번은 AC가 0보다 크다 그랬고 AC는 0보다 크다. 그리고 B 값은 0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B가 0이니까 얘는 날라갈 거고, 그죠? 그럼 AX가 마이너스 C고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얘가 양수야. 맞죠? 여기 전체는 음수죠. 그러니까 X값이 일정한 값을 가질 건데 음수에서 일정한 값을 가질 겁니다가 될 거고 뭐 이런 직선의 그래프 될 거고 지나는 4분면은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날 겁니다. 됐을까? 오케이. 자, 밑에 확인 체크 326은 집에서 하기로 하고 327을 한번 해볼게. 327 이거 3개 다 풀어야 되니까 밑에 하나만 봅시다. 327 다 했어? 벌써? 답이 뭐야? 어우. AB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작다? 맞지? ABC 쭉 나열하면 뿔뿔 그리고 마마 아니면 우리가 B하고 C는 부호가 반대 이런 형태 맞죠? 그러면은 y =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의 형 개형에서 사실 뭐 임의로 사실 넣어도 돼 숫자를. 그러니까 위에 거로 그냥 넣을까 뿔뿔만 넣으면 x 플러스 y 빼기 1꼴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x 절편이 1이고 y 절편도 1인 거 이런 직선. 그렇게 해서 3번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15분 남았다. 여기는 이제 개념 설명만 한번 할게. 개념 설명만 하고 숙제 정리하고 봅시다. 여기 266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2학년 1학기 때 다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로 좀 내신 준비할 때나 이제 2학년 2학기 1차 함수 할 때 오히려 여기서보다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많이 풀었어. 네, 267쪽이 조금 우리가 중등에서 이제 안 다뤘던 형태의 개념 문제인데 짠짠짠짠짠.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얘는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봅시다. 어떤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하나가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가 0인 형태, 어떤 또 다른 형태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식이 있을 때 얘가 0인 거. 그때 이게 이 두 직선의 어떤 얘가 1번 직선이고 얘가 2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1번 직선하고 그리고 2번 직선이 지나는 어떤 교점의 좌표 하나가 생기겠죠. 안 생길 수도 물론 있어. 일치할 수도 있고. 근데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얘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칠 수 있어요. 그치, 무수히 많겠지. 정답이야. 그죠? 얘를 지나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직선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 두 개의 직선 중에 하나에다가 비례상수를 달고요. 플러스를 하고 얘 이꼴 0으로 했을 때 이 직선에 얘가 또 어떤 또 다른 직선의 방정이 나올 건데 얘가 어떤 직선이 될 거냐면 요 점 정점 P를 지나는 직선이 될 거다. 이 내용이. 그렇죠? 얘는 이제 개념 자체는 우리가 항등식에서 끌고 오면은 m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0이 성립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머지가 0이겠네. 나머지가 0인가? 나머지가 0이다. P는 뭐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네. 그치, 맞죠? 얘가 이제 얘 값에 상관없이 얘가 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m에 대한 상등식으로 보게 되면 m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인 거죠. 맞죠? m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풀어주게 돼? 요 m의 개수에 대한 식과 그리고 상수항에 대한 식을 모두 0으로 둬서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하게 되죠. 연립했을 때 나오는 게 뭐야? 그때 어떤 x, y가 나올 건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n값에 항상 관계없이 얘가 성립하는 값은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되겠죠. 그럼 교점을 대입했을 때 얘가 항상 0이 성립할 거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P를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식이 가장 단순한 형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했을 때 우리가 y 빼기 y1하고 기울기 m에다가 x 빼기 x1에서 우리가 식을 구했었죠. 맞죠? 얘는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되고 n 값에 관계없이 x가 x1, y 이꼴 y1이 되는 거. 즉 뭘 지나?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얘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직선 얘와 얘의 x 이꼴 x1 그리고 y 이꼴 y1의 교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저런 형태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풀자. 알죠?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갔고 숙제를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여름 학기 개강하고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고 카톡방에 계속 올려주긴 할 건데 우리가 좀 약속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은 RPM부터 합시다. 복습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리고 금요일이죠. 금토 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볼 거란 말이야. 그죠? 일단은 금요일 오늘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하루치 숙제를 주자면 금요일날 숙제는 오늘 집에 가서 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토를 묶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때도 그지 월화 묶어서 줬잖아. 그랬어요. 월화 묶어서 복습하라고 줬지. 그렇게 했나 복습들 했니 근데? 근데 이제 일단 월요일 날 다 모이면 한번 얘기를 하자. 그건. 우리가 이제 135초까지 숙제였는데 다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치 현우야? 미치겠다. 일단은 평면좌표 끝내는 것부터 합시다. 139까지를 토요일까지 끝내게. 날짜를 잘라주니까 웬만하면 끝내요. 이때까지 RPM부터 합시다. RPM 페이지 139까지 해서 이제 평면좌표 끝내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밀린 숙제까지 해서 그리고 어차피 일요일 하루밖에 없어. 일요일 하루인데 일요일은 우리가 수업 복습을 좀 할게. 그러니까 수상은 우리가 이제 몇 초까지 나왔냐 오늘? 제가 267초까지. 응? 아니 그거 말고 그 자체 교재. 자체 교재요? 이거 생각한 게 아니라서. 27초까지 나가. 페이지 27초까지 끝내고 그리고 개념 원리는 오늘 배운 것까지. 개념 원리는 근데 연습 문제도 또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습 문제 생각 못했어. 숙제 많겠는데. 근데 주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 돼요. 저 놀러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놀러 가서 하면 되지. 놀러 가서 공부해요. 그럼 너무 많아요. 개념 원리가 좀 양이 많은데. 약간 개념 원리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에 복습하고 어차피 그렇지? 그러니까 평면좌표까지만 끝냅시다. 일단은 이번 주는 평면좌표 끝내기. 그래서 페이지 256까지 개념 원리 페이지 256까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오늘 앞 시간 수업 안 들었던 사람들 영상 링크 보내주면은 영상 보면서 페이지 27초까지 끝내오시고 개념 원리 복습은 페이지 256까지 RPM은 그 평면좌표 끝내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질문 Q&A 하고요. 질문 받고 그리고 질문 받고 우리 퀴즈를 좀 볼게. 시험 주태 퀴즈에서 한 8문제 이렇게 테스트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뭐지? 진도를 맞아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됐죠? 하는 정리됐지? 카톡방에 한 번 더 공지해서 올려줄게. 그리고 이제 뭐냐 말했는데 각자 채점하고 오답까지 체크하고 그리고 질문 문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서 보낸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자꾸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요 잔소리는 이제 월요일 날 다들 등원하면 합시다. 오늘 현우와 1대1 시간이었어. 되게 아름다운 교실이었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 잘하고 월요일은 다 같이 봅시다. 현우도 고생했어. 10분 남았어요. 5분 아니야 5분? 10분이야? 8분 아니야 8분? 안녕.